들어갑니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누구 집으로 가잔 말인가?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엎어진다 라고 얘기해서 일단 화자의 정서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되죠. 눈물이 눈앞을 막 가린대. 이 집에 가서 의지하자 했더니 가난하다고 핑계를 대고요. 저 집에 가서 주인하자 했더니 연고 있다고 칭탈하네 라고 얘기해서 이거 두 줄 봤을 때 일단 대꾸법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잖아. 위아래 문장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되는 대꾸법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연고 있다고 칭탈한다 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위아래 문장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랑 똑같은 의미일 것이다 라고 유추 적용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계속 내려갈게요. 이 집 저 집 아무데인들 적객 주인을 누가 좋다고 할까? 적객이 뭐였는지 단어 외우셔야 했어요. 적객이 뭐였냐 하면 유배 온 사람을 적객이라고 부르는 거였고 결국 화자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지낼 집 주인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더라. 관력으로 핍박하고 새 부득이 맡았어요. 아무도 나를 맡아주고 싶지 않아 해서 관력, 관가에서 힘을 써서 핍박을 해서 새 부득이,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나를 맡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관체에게 못하는 말을 만만한 내가 듣게 되더라. 이때 하는 말은 당연히 좋은 말은 아니겠지. 기분이 안 좋으실 테니까. 세강 그릇 흩던지며 역정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 생각해보소 라고 해서 지금부터 집주인이 나에게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하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했고요. 저 나그네 생각 좀 해보소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말하는 저 나그네가 화자 본인을 가리키더라. 나그네야 생각 좀 해봐라. 주인이 불쌍하지도 않니?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거든. 관인들은 인정받고 손님네는 호건을 들어 라고 하는데 뭐 되어도 전혀 상관없어. 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정이라고 뇌물이야. 외우지 마세요. 쟤네는 뇌물 받고 너는 호건 심한 말을 들어서 굳이 내 집으로 연분 있어서 와 계신가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으면 되잖아. 너 대체 내 집으로 왜 왔니? 하면서 바가지를 긁고 있더라. 내 사리가 단박한 줄 보면 모르겠니? 이때 말하는 내 사리라는 건 살림살이를 가리키는 말이었지. 앞뒤에 전답 없고 물속으로 생애해서 앞 언덕에서 고기를 낚아서 운역에서 장사 가니까 내가 평소에 산망을 얻어서 벌어먹는 보리섬이 믿을 것이 아니야. 내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나 먹을 것도 부족해. 밑에 계속 신겸처자 세 식구 나 있고요. 아내 있고요. 자식 있어요. 지금 계속 집주인이 하는 얘기야. 집주인이 우리 세 식구가 호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양식 없는 나그네는 너 대체 뭘 먹으려고 우리 집에 왔니?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이때 말하는 나그네도 화자를 가리킨다. 까지 집주인이 타박하는 말. 그 밑에 내가 지내게 된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얘기가 나옵니다. 집이라고 서 볼손가 집인데요.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집이야. 그래서 기어들고 기어나며 방 한간에 주인이 들고요. 나그네는 잘 데가 없더라. 띠자리 한 입 주어서 첨하 담벼락 밑이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첨하에서 거처하니 냉지에 누습 습기가 많고요. 짐생이라고 적혀 있는 거 온갖 짐승들 벌레들이라고 생각하면 됐었죠. 짐생도 많기도 많구나. 발 남은 구렁이 구렁뱀 그리고 뼘 넘는 청진이라 라고 적혀 있는 거 외울 필요 전혀 없지만 일단 뱀도 있고 진해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 지금 되게 힘들게 지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 좌우로 들렀으니까 무섭고도 징그럽다 이런 거 알아보면 된다 했잖아. 밑에 서산에 일락하고 금은 밤이 어두워요. 시간적 배경 나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체크할게요. 일단 밤이 되었어. 남북촌 두세 집에 솔불이 희미하더라. 어디서 슬픈 소리가 내 근심을 더한다. 이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 하면 별포라는 포구에서 배가 떠나니까 배 떠나면서 노젓는 소리가 나에게는 굉장히 슬프게 들린다 였고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때 슬픈 소리가 적혀있는 그대로 화자의 근심을 더 심화시키는 소리다라고 얘기했지. 근심 심화. 이거를 가끔 감정이입으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배가 떠나는 소리는 들리는데 나는 떠나지 못하니까 떠나지 못하는 나의 신세를 더 부각한다라고 이해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적혀있는 그대로 이때의 슬픈 소리는 내 근심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넘어갈게요.
눈물로 밤을 새워 아침에 조반이 들었어. 이제 아침이 되었네요. 덜 쓸은 보리밥에 무장덩이 한 종자라 한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도저도 아주 없어서 굶을 적이 간간이더라 해서 내가 먹는 음식도 별로다. 여름날 긴긴 날에 라고 적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계절이 여름이네요. 계속해서 시간적 표지 체크하기.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서 어려워라.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라고 해서 지금부터 의복, 옷 얘기할 거야. 어떤 옷이냐 하면 남방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 바지를 내가 입고 있는데 이때 누비 바지가 겨울에 입는 패딩 바지 같은 거라고 했어. 땀이 배고 땀이 올라 굴뚝을 막은 덕석인가 싶을 정도고요. 덥고 검기는 다 버리더라도 이 냄새를 어찌할까라고 얘기해서 더운 거 시꺼멓게 더러워져 있는 거 내가 다 참더라도 냄새는 정말 힘들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어와 내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구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안이 가옵더니 라고 얘기해서 내가 뭐뭐 하더니 라는 어미가 나오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대부분은 이게 과거 얘기일 거고요. 그 뒤에는 이 과거와 대조되는 현재 얘기가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뭐뭐 하더니라는 어미가 보이면 아 이제부터 과거랑 현재랑 대조되는구나 대비되는구나 하는 거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 얘기가 겁나 길게 이어지더라 하는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손잡고 반기는 집을 내가 옛날엔 안 갔어. 손잡고 나보고 막 오라고 해도 내가 안 갔었는데 지금은 등 밀어서 내치는 집에 구차하게 빌붙어 있어서 옥식 진차는 어디 가고 맥반 염장을 대어오며 금이화복은 어디 가고 현순 백결하였는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어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다고 했지 문장 구조만 가지고 가세요. 옥식 진찬이라는 좋은 게 있었었는데 과거에 그건 대체 어디 가고 내가 지금 맥반 염장을 대하고 있을까? 밑에 마찬가지 금이화복이라는 그 좋은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현순백결을 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해서 내가 특히 이 현순백결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현순백결이라고 해서 뭔가 좋은 것 같은 한자어들이 모여 있거든. 앞뒤 맥락상 부정적인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 내려갑니다.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모양은 귀신이나 다름없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귀신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네요. 한숨 끝에 눈물이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돌이켜 생각하니 어이없어서 웃음이 난다. 정서니까 체크할게요. 한숨 나고 있고요. 눈물 나고 있고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난다 하는데 이때 웃음이 당연히 긍정적인 웃음은 아니겠지? 자조적인 웃음을 짓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 이 모양이 무슨 일인가? 미친 사람 되었구나. 밑에 어와 보리 가을 되었는가? 라고 해서 이때의 가을이라는 단어가 마치 진짜 계절 가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긴 해.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함정을 내시려면 보리 가을의 뜻을 주시긴 할 거야. 그래서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단 이때 보리 가을이란 건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걸 보리 가을이라고 불러. 근데 보리는 언제 거두어 드리냐 하면 6월에 늦어봤자 7월에 초여름에 거두어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계절은 아니다. 가을하다라고 하면 거두어 드리다. 일단 적어는 놓을게. 아까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서 어려워라 라고 해서 지금 화자가 겪고 있는 계절이 여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체크했잖아. 여전히 여름인 거야.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 물들었다 하는데 보리가 익어서 황금빛인 거야. 내려갈게요. 남풍이 때때 불어서 보리 물결을 치는구나. 찌개를 벗어놓고 전간에 굽밀면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한가히 배는 농부야. 묻노라 저 농부야 라고 했으니까 이 농부에게 일단 말을 건네고 있다. 말을 건네는 어투. 근데 얘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이나 먹었니 하면서 농부에게 묻는 거야. 청풍 맑은 바람에 취한 얼굴이 깨어봤자 뭐하겠니. 연년이 풍년드니까 해마다 보리 베어서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내요. 일부는 밥으로 먹고 일부는 술로 먹어서 밥 먹어서 배부르고 술 먹어서 취한 후에 한포고복해서 격앙가를 부르니까까지 전부 다 누구 얘기였냐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지금 내 눈앞에 화자 눈앞에 보이는 농부가 이렇게 지낸다는 거야. 먹을 거 많고요. 배 부르고요. 술도 먹었고요. 격앙가를 한포고복해서 부르고 있다 했으니까 이때의 격앙가는 당연히 긍정적인 노래 되겠지.
그래서 전부 농부에 대한 설명이다 하는 거 인지해 주셨어야 했고, 그러니까 밑에 두 줄 농부의 저런 흥미, 이때 말하는 저런 흥미가 당연히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흥미를 가리킨다.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라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누가요? 화자 본인이요. 농부가 저렇게 즐겁게 지내는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벼슬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농사나 지을걸. 나도 농부처럼 할걸. 근데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더라면 탐화봉접이 구물에 걸렸으랴 라고 얘기했으니까 백운이 저렇게 즐거운지 청운이 몰랐다라는 내용이잖아. 이때의 백운은 당연히 농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일 거고요. 이때의 청운은 당연히 농부가 즐거운 줄 몰랐던 화자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얘는 농부.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더라면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겠니? 그물에 걸리지 않았겠지. 탐화봉접이 뭐냐 하면 나비랑 벌을 가리키는데 그걸 외울 필요 없고 얘가 그물에 걸려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한 애니까 여전히 화자를 가리킨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 내려갑니다.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에야 웬 줄 아니. 그릇된 줄 알았으니까. 뉘우쳐하는 마음이 없다야 하리만은 있는 그대로 팩트 가져가세요. 일단 반성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어. 전혀 없진 않은데요. 근데 범에 물릴 줄 알았으면부터 어디까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냐 하면 죄 지을 줄 알았으면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똑같은 문장 구조다 하는 거 보이시죠? 하나하나 다 해석할 필요 전혀 없는 거 눈치채 주셔야 돼요. 전부 다 대꾸법이고요. 당연히 서리법이겠지? 들어갈게요. 범에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매에 들어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라고 되어 있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지. 내가 이렇게 유배오게 될 줄 알았으면 벼슬 안 했지. 라고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이거 할 줄 알았으면 안 했지. 이거 할 줄 알았으면 안 했지. 이거 할 줄 알았으면 안 했지. 이거 할 줄 알았으면, 죄 지을 줄 알았으면 내가 공명도 탐하지 않았지. 라고 적혀 있는 거여서 내가 뉘우쳐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는 내용이더라. 그 밑에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지 못한 내용이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산진매, 수진매, 해동청, 보라매 전부 다 뭐냐 하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매야. 이 독수리들이, 이 매들이 심수총림 숙여들어 산계아양을 차고 날아갈 때 모르는 한자어 넘어가 아깝다, 걸렸다, 두 날개가 걸렸다. 먹기에 탐심나서 형극에 걸렸다 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이 결국 아까 우리가 해석했던 거 공명을 탐하느라 죄를 짓게 되어서 지금 내가 유배에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다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산진매, 수진매, 해동청, 보라매 얘네가 먹을 욕심 때문에 형극에 걸리게 되는 무언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이때의 산진매, 수진매, 해동청, 보라매도 결국은 공명을 탐했던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지? 내려갈게요. 어아 민망하다. 주인 박대가 민망하다. 아니 먹은 헛주정에 욕설조차 비경하다 라고 해서 집주인이 나한테 술도 안 먹고 주정을 부리고 있고요. 나에게 막 욕설조차 해댄다 라고 적혀 있네요. 혼잣말로 군말 하듯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야. 집주인의 말이 인용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건너집 나그네는 정승의 아들이고 판서의 아우로 나라에 죄를 짓고 절도가 뭐냐 하면 외딴 섬이야. 이 외딴 섬에 들어와서 이전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야.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여기 사람 일을 배워서 고기 낚기, 나무 베기, 자리치기, 신삼기, 보리동냥을 하여다가 주인 양식을 보탰는데 한 군데는 무슨 일로 하루 이틀 몇 날 되되 공짜로 밥만 먹으려고 하는가까지 일단 한 문장인 거야. 그러면 읽으면서 대충 이해되셨겠지만 지금 건넌집에 와 있는 나그네, 다른 유배인이겠죠? 저 나그네랑
한 군데는 무슨 일로 공짜밥만 축내는가 라고 하는 이 한 군데, 당연히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겠지. 얘네 둘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바가지를 긁고 있다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 대조. 얘네 두 개가 대조라는 건 어떻게 알아주셔야 되냐 하면 뭐뭐뭐뭐 하는 대로 이어졌으니까 당연히 대조지. 내려갈게요. 쓰자 하는 열 손가락, 아직도 계속 집주인이 바가지를 긁는 내용이야. 쓰자고 있는 열 손가락은 꼼짝도 안 하고 너 대체 왜 가만히 있냐라고 바가지 긁는 거야. 걷자 하는 두 다리는 움직이지도 아니하네 해서 그냥 봤을 때 대꾸죠. 그냥 너무 쉬운 대꾸들은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려니 하시면 돼. 썩은 나무에 박은 끌인가 전당 잡은 촛대런가 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너 대체 왜 안 움직이니? 네가 대체 무슨 끌이니? 아니면 촛대니? 라고 얘기해서 썩은 나무에 박은 끌이랑 전당 잡은 촛대가 뭔지 몰라도 맥락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돼. 대충 어떤 맥락이냐 하면 너 왜 이렇게 꼼짝도 안 하냐? 너 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 납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 이 끌이랑 촛대는 결국 화자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것이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네요. 숑숑. 계속 바가지 긁어요. 너 종 찾으러 온 양반이니? 네가 무슨 빚을 받으러 온 채주니? 동이성의 권당이니? 해석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 성이 같은 혹은 성이 다른 친척이라도 되니? 아니면 풋나체 친구니? 네가 내 친구니? 내 친척이니? 밑에 양반이냐? 상인이냐? 아니면 병신인가? 반편인가? 이러면서 화자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지. 화초라고 두고 보며 괴석이라고 놓고 볼까? 차라리 화초였다면, 풀이나 꽃이었다면 가만히 있었어도 두고 볼 수라도 있지. 괴석이라고 하면 좀 특이한 돌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석이랑 비슷한 거겠죠? 괴석이라도 되면 놓고 볼 수라도 있지. 근데 너는 화초도 아니고 괴석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얘네들은 화자랑 대비되는 소재들이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줄, 은혜 끼친 일이 있어? 특명으로 먹으려나? 너 왜 자꾸 우리 집 밥을 공짜로 축내려고 그래? 우리한테 언제 은혜를 베풀어 준 적이라도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가 지은 죄를 내가 알던가, 저의 시름을 내가 누가 알던가, 밤낮으로 우는 소리, 한숨 지고 슬픈 소리, 듣기에 진짜 찌질하고 진짜 실증나고 보기에도 귀찮다 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화자에게 바가지를 긁더라. 그 밑에 이 집주인의 대사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통분키도 하다마는 내가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닌 거야.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진짜 화가 날 만도 한데 밑에 풍속을 보아하니 해연이 뭐냐 하면 해괴망측한 일, 진짜 해괴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상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해괴한 일. 아마 각주 주실 거야. 풍속을 보아하니 해괴한 일이 많기도 많다, 심하기도 심하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추자도의 풍속을 비판할 거야. 추자도를 디스하는 내용이 지금부터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 갑니다. 어떻게 디스하는지 보세요. 인륜이 없었으니 부자의 싸움이요, 남녀를 불문하니 계집의 등짐이라 라고 얘기해서 일단 추자도에요, 인륜이 없어요. 예의 같은 걸 몰라서요, 부자, 아빠와 아들 사이에도 싸움이 나요. 밑에 마찬가지 남녀의 구별이 없으니까 계집아이가 막 등짐을 매 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추자도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주면 돼. 계속 갈게요. 방언이 괴이하니까 존객인들 알겠니? 아올소냐? 라고 적혀 있잖아. 방언, 걔네가 쓰는 사투리도 너무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걔네가 존객, 누가 존귀한지, 신분의 높고 낮음, 누가 존귀한 고객, 손님인지 걔네가 뭘 알겠니? 밑에 걔네가 다만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손 꼽아서 주먹 햄에 두 다섯, 홑 다섯, 뭇 다섯 곡기로다 라고 해서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얘네가 아는 건 다만 다섯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것밖에 없어서 모든 것을 오진수로 계산을 한다. 5개가 넘어가면 계산을 못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 내려갈게요. 포악과 탐욕이 예의 염치가 되었음에 붕전승합으로 효제충신 삼아 있고,
한둘 공덕으로 지효로 알았으니 까지 너무 어려운 한자가 많지만 계속해서 추자도를 디스하고 있다 하는 맥락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전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포악한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예의 염치처럼 당연히 여긴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 걔네는 어떤 애들이냐 하면 예의 염치는 없고요. 포악과 탐욕밖에 없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추자도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야. 밑에도 마찬가지. 분전승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마치 효제충신이나 되는 훌륭한 사상인 것처럼 얘네가 삼는다. 생각하고 있다 라는 의미. 밑에도 마찬가지. 한둘 공덕. 공덕 하나 두 개 지은 거 가지고 지효 그게 엄청난 효도인 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이때 포악과 탐욕이랑 분전승합이랑 한둘 공덕이랑 전부 다 부정적인 추자도의 풍습을 가리키는 거구나 하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돼. 밑에 계속 갑니다. 혼정신성은 보리 담은 대독이요 출필고 반필면은 돈 모으는 벙어리라. 왕화가 불급하니 견융의 행사로다 라고 적혀 있는 거 해석 못해도 문제 없다고 했어요. 어려운 한자 나올수록 되는 것만 가지고 밀어붙이시면 돼. 혼정신성이 원래 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문안인사를 드리면서 지극한 효도를 하는 것을 혼정신성이라고 하거든. 혼정신성은 보리 담은 대독이요 라고 했으니까 원래 혼정신성이라는 훌륭한 가치를 얘네는 마치 보리 담은 대독처럼 사용하고 있다. 보리 담은 대독이 절대 좋은 건 아니겠지? 밑에도 마찬가지야. 혼정신성이든 출필고 반필면이든 부모님께 지극한 효도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한자야. 이것도 결국 돈 모으는 벙어리라 라고 얘기해서 돈 모은 벙어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잡으세요. 밑에 왕화가 불급하니 왕화가 뭐냐 하면 왕의 교화야. 왕이 교육하는 게 왕의 교화가 불급 여기까지 다다르지 않으니까 견융의 행사다라고 얘기해서 견융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튼 부정적인 거야. 내려갈게요. 인심이 아니어든 인사를 책망하랴 라고 얘기해서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예의 범절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네가요. 인심이 영 아니야. 인심 자체가 글러먹었으니 인사, 걔네가 하는 일을 책망하랴? 책망할 수 있다 없다? 글렀다라는 얘기인 거지. 얘네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예의 범절이라고는 모르는 애들인데 예의 범절이라고는 모르는 애들인데 걔네가 하는 행동을 내가 탓해봤자 무엇 하겠니?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집주인을 탓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야. 밑에 집주인은 탓할 수 없고요. 내 귀향이 아니었으면 이런 모양을 보았으랴. 그래서 결국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결국 내가 여기에 귀향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내 귀향 탓이다 라는 얘기고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나 비슷하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계속 이어집니다. 조그마한 실개천에 발을 빠진 소경놈 장님이 있는데 이 장님도요. 자기 눈 먼 줄만 한탄하고 개천 원망은 안 하니까 결국 이 소경도 자기 탓을 하지 자기가 처한 상황 탓은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자가 아니라서 짖는 개를 꾸짖어 무엇하리. 임자가 아니라서 나에게 막 짖어대는 개가 있는데요. 그 개도 꾸짖지 않겠다. 꾸짖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여기에 귀향 온 탓이니까. 마치 소경놈이 자기가 눈 먼 줄만 한탄하는 자기 탓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까지 납득되시죠? 내려갈게요. 이까지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그냥 자기 스스로 자조하는 내용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 자조고 자책이더라. 그 밑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신난다.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를 생각했다는 거야. 고기 낚기 하자 하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나무 베기 하자 하니 힘 모자라 어찌하며 자리치기 신상기는 모르니까 어찌하랴 해가지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뭐 하기로 했었냐 하면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해보자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더라. 지금부터 화자가 동냥을 하는 내용이 쭉 이어졌었습니다.
팔망건, 망건을 벗고요. 갓 숙이고요. 호중치막이라는 옛날 양반들이 입는 도포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호중치막 띠 끌고 총만 남은 헌집신에 3살 부채를 차면 얼굴을 가리고 오거든요. 얼굴을 왜 가리냐 하면 좀 민망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수치심이 느껴지니까 내려가 남총 없는 빈 담뱃대를 소일조로 가지고 가서 비슥비슥 걷는 걸음마다 막 눈물이 나더라 라고 얘기해서 일단 화자가 지금 굉장히 비참해하고 슬퍼하고 있다. 비슥비슥 있으니까 당연히 음성상징어고 의태어다 하는 거 가볍게 챙길 수는 있겠네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일 더욱 꿈이로다. 엊그제는 부귀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 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전까지는 엄청 부귀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빈곤한 사람이 되어버렸지? 라고 적혀 있는 거고, 마찬가지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부귀자가 꿈이런가 빈천자가 꿈이런가, 장주호접이 황홀하니 어느 것이 진짜 꿈인가, 이것 꿈인가 저것 꿈인가 라고 얘기해서 계속 꿈꿈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만 챙기시면 됐고, 화서몽 7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몽중 흉사가 이러하니까 새벽 대길 하울이다 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내가 꿈에서 흉사, 되게 안 좋은 꿈을 꿨단 말이야. 근데 원래 꿈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실제 현실에선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아마 오늘 새벽에는 대길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기대감을 파악할 수 있다. 여전히 우리의 화자는 동양, 국어를 하러 가는 길이야. 가난한 집은 지나치고 넉넉한 집이 몇 집이나 있을까? 살인문을 들어갈까? 아니면 일단 마당에 서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철없는 어린아이랑 소 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 가리키면서 귀양다리 온다 하면서 화자를 놀려대는 대목이었지. 이때 귀양다리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였고요. 귀양다리는 당연히 화자를 비하하는 표현이었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화자가 또 반응하는 거야. 고의하다, 이상하다, 다리 지칭 되게 이상하다, 나를 왜 다리라고 부르지? 밑에 쭉 이어지는 거 엄청 길었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었죠?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 춘정을 15야, 상은야, 밝은 달에 장안시상 12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호 금주는 다리다리 배반이요,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아는 온갖 다리를 쭈루룩 나열, 열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열거하는 와중에 봤더니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해서 좋은 다리도 있네요. 웃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철물다리, 판자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중초놀라,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마전다리의 아량위 곁다리라 도로 올라 중학다리, 다리 나려 향다리요, 동대문안 첫다리며 서대문안 학다리, 남대문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맑은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라고 얘기해서 지금 방금 내가 읽은 것처럼 이 부분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전혀 우리가 해석하려고 끙끙댈 필요 없고 그냥 이 다리 저 다리 계속해서 나열 열거하고 있네만 챙기시면 되고, 뭔가 구체적인 해석을 선지에서 요구한다면 그때 가서 앞뒤 문장 구조 보고 이해하시면 돼. 보기를 참고해서 빠르게 읽다가 이 문장에서 다시 느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다리 얘기가 시작된 이유가 귀양다리 때문이었으니까. 들어갑니다. 이 다리 저 다리 내가 다 아는데 금시초문 귀양다리, 귀양다리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귀양다리가 뭐지? 수종다리, 습다리인가? 아니면 천생이 병신인가? 라고 얘기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 납득되시죠? 자기 비하고요. 자기 비하를 한다는 건 당연히 여전히 자조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해서 병든 다리인 것 같다. 두 손길을 느려뜨리면 다리에 가까우니까 손과 다리가 멀다 한들 그 사이가 얼마치리. 한층을 조금 더 높여서 손이라고 하여 주렴이라고 적혀 있더라. 이때의 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첫 번째는 핸드였고요. 두 번째는 손님을 가리키는 거여서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단어였고, 내용은 별 내용 없었지. 그냥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나를 그냥 다리라고 놀리는데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면 손이나 다리나 비슷비슷한 데 있으니까 기왕이면 나를 다리라고 부르지 말고 손이라고 불러주렴 이라는 얘기였고, 이때 이 손이 나를 좀 손님 대접 좀 해주면 안 될까? 라는 중의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더라. 계속 갑니다. 부끄럼이 먼저 나니까 동양 말이 나오더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요.
한 푼 줍쇼라고 얘기하기조차 힘들었다. 장가락을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에 아까 차마 한 푼 줍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기침이나 에헴 에헴 하고 있고요. 근데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하게 인사는 했다는 거야. 내 허리가 너무 가엾어. 비부에게 절이나 하고 있어. 이때 비부는 그 노비들, 비천한 사람들, 하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종이나 하인들에게 절을 하고 있고 내 인사가 차서 질서나 순서 같은 거 없이 막 종들에게 존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때 비부랑 차서 이런 단어가 뜻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윗문장 아랫문장 봤더니 문장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되는 대꾸법이더라 하는 거 눈치채셨으면 위에 있는 비부랑 밑에 있는 종이랑 같은 단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되게 신분 낮은 사람한테 지금 공손하게 대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장인 거야. 내려갑니다. 혼잣말로 중중하니까 줄인 중, 배고픈 스님이 들어온 것인가? 라고 집주인, 그 집주인, 내가 국어를 하러 들어간 그 집주인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줄인 중이 들어왔는가? 그 집사람이 눈치를 알고 보리 한 마를 떠서 주며 가져가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가져가오, 불쌍하기도 하고 적게 단어 외워야 된다 했어요. 유배 온 사람이었고요.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지. 유배 오는 사람한테 동냥해주는 건 예사니까, 늘 있는 일이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하면서 보리 한 마를 주더라. 당면해서 받을 때는 마지못한 치사로다 라고 얘기해서 내가 받기는 받는데 진짜 마지못해서 치사 감사 인사를 했어. 그런저런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 어려우니 어느 노비가 나 대신 운반하겠니. 내가 어떻게든 저 보리라.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저 보리라. 갓은 숙여지긴 해. 내가 지금부터 이 보리 한 마를 이고 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그럼 갓은 숙여지는데 아씨 호충치막은 어찌하지? 라고 해서 전혀 중요한 내용 아니었어요? 아까 호충치막이 이런 도포라고 얘기했잖아. 이 소매 얼마나 걸거쳐 걸리적거리잖아. 이거 호충치막 어떡하지? 주변 머리가 내가 으뜸이니까 변통을 아니하랴. 이때 변통은 임시 변통할 때 변통이었고 내가 어떻게든 수를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수를 냈냐 하면 넓은 소매를 구기질러서 품속으로 넣었다는 거지. 이런 도포가 있는데요. 이 소매를 돌돌돌 말아서 품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조금 이상한 막 여기가 울룩불룩한 기다란 조끼 모양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긴 등걸이, 이때 등걸이는 조끼야. 긴 등걸이가 제법이라서 이상하지 않네. 제법 봐줄만 하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고 등짐도 꿈이야. 뒤에서 당기는 것 같고 앞에서 미는 것 같아. 돌아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 아무리 구부려도 계속 자빠지니까 어쩌지?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왔더니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 천배. 땀이 막 줄줄 흐르더라. 외울 필요 없어. 저 주인 거동보소. 우리 집 주인이야 이제. 코웃음 비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양반도 할 일 없네 하면서 이제 나를 비하하는 거지. 양반도 할 일 없네. 동냥도 하시고 아이고 귀한 손님도 속절이 없네. 소용없네. 등짐도 지시고 밥값 오늘 많이 했으니까 저녁밥은 많이 드쇼 하면서 나를 막 비꼬더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빌긴 늘 매양하랴 매번 하랴 항상 할 수는 없어. 평생에 처음이고 두 번 다시는 못할 것 같아.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하지? 신삼기라도 해볼까? 해서 집 한 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까 내가 종이거든요. 종이로도 꼴 줄 모르는데 새끼를 어떻게 꼬겠어. 다만 한 발 다 못 꼬고 손가락이 막 부르트니까. 할 수 없이 내어놓고 긴 삼대를 벗겨내어 자리노루를 배워서 꼬으니 천수만한 이 내 마음을 붙일 때 전혀 없어서 노고기에 붙이었다라고 얘기해서 천수만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마지막 한을 알아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한스럽다 할 때 그 한인 거야. 내가 이 많은 한스러운 마음을 노고기에 붙이고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까지는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 이제부터 다시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시작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이 되었는가. 오동이 염락하고 금풍이 소슬하니 하목제비하고 추천은 일색일제 황국 단풍이 금수장이 되었으며 라고 적혀 있잖아.
시간을 알려주는 표지 눈치채셔야 돼요. 한국 단풍이잖아요. 계절이 언제가 됐게? 가을이 된 거야. 완전 중요. 단풍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을이구나 하는 거 알아챌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 아까 처음에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는 여름이었거든.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서 어려워해라 라고 노골적으로 적혀 있었거든. 지금은 가을이 되었으니까 이 시의 시상 전개는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거 눈치채실 수 있으시겠죠? 단풍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도 가을을 알려주는 표지 몇 개 더 있어. 다시 위에 줄로 올라갑니다. 오동이 염락하고라고 되어 있잖아. 이때 엽락이 뭐냐 하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염락을 앞뒤 순서를 바꾸면 돼. 낙엽이야. 금풍이 솟으라니 밑에 마찬가지. 하목은 제비하고 뭔지 몰라도 돼. 근데 그 뒤에 천 되어 있는데 추자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가을 하늘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 만산초목이 잇밑마다 추성이라 라고 적혀 있는 거. 이런 시어들을 보면서 계절이 가을이 되었구나 하는 거 알아차려 주셔야 돼요. 밑에도 또 있어. 새벽 서리치는 날에 외기러기가 슬피 운다 되어 있죠. 외기러기도 사실은 가을을 알려주는 소재고, 특히 여기서 외기러기가 또 중요한 거. 외기러기가 뭐 한다고 적혀 있어요? 외기러기가 슬피 우니라고 적혀 있잖아. 얘가 진짜로 슬퍼서 우는지는 알 수 없겠죠? 지금 누가 슬프니까? 화자 본인이 슬프니까 외기러기가 슬프게 운다라고 적혀 있는 거여서 감정이입이네. 새벽 서리치는 날에 외기러기가 슬피 우니 고객이 먼저 듣고, 이때 고객은 손님 고객 아니고요. 외로운 손님이에요. 그 손님은 손님인데 그 손님 아니잖아. 외로운 손님. 결국 누구 얘기? 본인 얘기죠. 는 화자. 고객이 먼저 듣고요. 임생각이 새로워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보고 지고 임의 얼굴 보고 지고 보고 싶다 임의 얼굴이 보고 싶다 라고 적혀 있는데, 당연히 이때의 임은요 여러분 임금이 되어야 돼요. 아내 아니에요. 임금님 보고 싶다. 그 밑에 봐봐. 날에 돋친 학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똑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하는 거 눈에 띄시죠? 반복이고요. 소재 열거고요. 대꾸법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튼 보고 싶다로 끝났으니까 전부 다 임을 향한 그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하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똑같은 말이잖아. 날개 돋친 학이 되어서 날아가서 보고 싶다. 만리장천 구름이 되어서 보고 싶다. 바람 되어 보고 싶고요. 달 되어 보고 싶고요. 새우 가느다란 비가 되어서 보고 싶어요. 이게 되어서 임한테 가고 싶다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화자의 분신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 밑에 갑니다. 추월, 춘풍 몇몇 해를 주야, 분리. 주야, 분리가 뭐지? 몰라도 괜찮아. 분리, 이별 없이 지내다가 라는 뜻이야. 무시하세요. 몇몇 해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천신만수 뭐대? 멀기도 뭔데 소식조차 돈절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자기 소식 끊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소식조차 돈절하니까 철석 간장이 아니어든 그리움을 견딜 소냐라고 적혀 있어요. 철석 간장은 몰라도 돼. 철과 돌로 만들어진 간장. 애간장이 탄다 할 때 그 간장이야. 철과 돌로 만들어진 간장이 아닌데 내가 그리움을 견딜 수 있겠니? 그리움을 견딜 수 없다. 정서만 체크하세요. 어와 못 잊을다. 임을 그려서 못 잊겠다. 용문검, 태아검에 비수검을 손에 쥐고 청산리 벽계수를 힘까지 베어내도 끊어지지 않고 한 데서 이어서 흐르니까 물을 베어내는 칼도 없고 이 마음을 끊어내는 칼도 없어. 물 끊기도 어려우니까 마음을 어떻게 끊어내겠어 라고 적혀 있더라. 여기에 적혀 있는 그 용문검, 태아검, 비수검 이런 친구들은 그냥 뛰어난 명검, 유명한 명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명검들을 가지고 와도 얘네가 물조차 끊어내지 못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끊어내겠어 라고 적혀 있는 거여서 적혀 있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물과 자기의 마음이죠. 을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두 개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도 못 끊어내고요. 정도 끊어내지 못해요. 밑에 계속 갑니다.
용문지적 갑이 없고 옥정지수 흐리우며 용문지적 옥정지수 뭔지 모르는데요. 일단 패스하는 거야. 이거는 갑이 없고 저거는 흐리우며 상전이 벽해되고 벽해가 상전돼 나잖아.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일단 같은 거. 근데 이거 하더라도 but 그러나 그 밑에 임을 그리는 마음이야 변할 길이 있을 소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 두 줄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 해도 이거 하나 임을 그리는 마음은 변할 줄이 없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임을 그리는 마음이야 변할 길이 있을 소냐 변할 리가 없다.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위에 있는 이 어려운 한자어들은 전부 다 뭔지는 몰라도 가변성, 변하는 성질을 가진 것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용문지적 갑이 없고 옥정지수 흐리오며 상전이 벽해됐고 벽해가 상전된다 라는 이 어미들 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추론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요거 두 개 대비되는 아이들. 내려갑니다. 내 일이 그리운 줄 아시나 모르시나. 내가 안 잊었는데 이미 설마 나를 잊으셨을까. 풍운이 흩어져도 모일 때가 있었으니까 엄상이 차갑다 한들 우로가 아니겠니? 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 그럼 일단 풍운이 흩어져도 모일 때가 있다. 모이는 건 좋은 거. 엄상이 차다 한들 우로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비와 이슬이라는 뜻이거든. 날씨가 아무리 춥고 힘들다고 한들 한갑 비와 이슬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이미 나를 잊지 않았을 거야. 흩어져도 모일 때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힘든 게 사실은 비와 이슬에 불과한 거야. 언젠가는 이미 나를 찾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를 잊지 않으셨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울음 울어 떠난 임을 웃음 웃어서 만나고저 라고 하면 뭐뭐 하고 싶다.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 속에 불이 난다. 간장이 다 타오니 무엇으로 끄자는 말인가. 끄기가 어려울 손 오장의 불이로다 라고 얘기해서 내 애간장이 지금 타는 건 너무너무 불 끄기가 어렵다. 천상수라는 걸 얻어오면 끌 법도 있건만은 알고도 얻을 수가 없으니 혀가 바타 말이 없네 적혀 있는데 혀가 바짝 말라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 천상수라는 애가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네. 차라리 쾌히 죽어 이 서름을 잊자 하고 포구사변 혼자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며 망해투사하려 함이 한 번 두 번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나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을래 라고 마음먹은 적이 되게 많다라는 거야. 밑에도 마찬가지. 적적중문 굳이 닫고 천사만사 다 버리고 불식 아사 굶어 죽으려고 한 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다 라고 해서 내가 정말 죽을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라는 얘기네. 위아래 문장 구조 똑같다 하는 거 눈에 뜨이시죠? 계속 갑니다. 일각삼추가 더디 가니까 이 고생을 어이할꼬 라고 적혀 있는 거야. 시간이 너무너무 더디게 흘러요. 이때 더디 가니라는 건 시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시비에 개가 짖으니 나를 놓을 관문인가. 반겨서 바라보니 황어를 파는 장사꾼이었어. 바다에 배가 오니 사문 가진 관선인가 싶었는데 일어서서 바라보니 고기를 낚는 어선이었어.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내가 집안에 있는데 시비에서 개가 막 짖어요. 개가 언제 짖냐 하면 사람이 찾아오면 개가 짖어대잖아. 그래서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생각을 했다는 거야. 혹시 나를 놓아줄 관문이라고 하면 관에서 내어주는 공문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를 이제 유배에서 풀어주라는 공문서가 내려온 것일까? 라는 기대를 했다는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막 반가운 마음에 바라봤더니 황업하는 장사였다 였거든. 개가 짖음으로써 나에게 뭘 했냐 하면 착각을 유발하게 했어요. 착각을 유발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하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황업하는 장사로다 라고 해서 내가 이제 실망했겠지. 똑같은 게 두 줄로 이어집니다. 바다에서 배가 오는 거야.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배가 오는 걸 보고
사문을 갖고 있는 관선인가? 나를 풀어주라는 문서를 가지고 오는 관청의 배인가? 라고 생각해서 일어서서 바라봤더니 그게 아니라 고기 낚은 어선이더라 라고 얘기해서 마찬가지 착각 유발됐고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하루도 12시에 몇 번을 기다리는 것인가. 서름이 모여서 병이 되니 100가지 병이 한데 나더라 라고 얘기해서 지금부터 내가 온갖 병에 다 걸렸다 또 구구절절 얘기할 거야. 배고파서 허기증 있고요. 몸추워 냉증 있고요. 잠 못 들어 현기증 나고요. 조갈증, 갈증도 미친 듯이 나요. 조갈증은 예증이어서 늘 있는 병이에요. 이게 만약에 술 먹어서 든 병이면 술을 먹어서 고치면 되고 임으로 든 병이면 임을 만나서 고치면 되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병이 든 이유는 내가 공명을 탐했기 때문이야. 공명으로 든 병은 공명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러자고 한들 화를 맞고 놀란 새가 살바지가 뭐냐 하면 화살같이 생긴 나뭇가지거든. 활 맞고 놀란 새가 화살과 비슷하게 생긴 곳에 다시 갈 수가 있겠니? 다시 가지 않겠지? 라는 얘기여서 뭔 소리냐 하면 공명으로 든 병이 화자가 갖게 된 병이잖아. 이게 화자가 가진 병.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거는 내가 다시 공명해서 다시 부기공명, 벼슬에 올라가야 고쳐질 건데 근데 화를 맞고 놀란 새는 두 번 다시 화살,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에 가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두 번 다시 공명을 할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공명을 해서 고치려고 한들 공명할 생각이 안 들어. 공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밑에 계속 갈게. 신농씨 꿈에 만나서 병 고친 약을 물어서 정심환 회심단의 강심탕을 먹었은들 청금준마 잃은 후에 외양간을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해서 꿈에서 만나서 이런 좋은 약을 먹는 일이 생기더라도 효험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쓸모가 없고요. 효용이 없다. 효능이 없고요. 효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금준마 다 잃은 뒤에 외양간을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랑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어떻게 고치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갖은 성냥 다 배우자 눈 어두운 모양일다 라고 얘기해서 아씨 성냥이 갑자기 불 켜는 그 성냥이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겠지 해주시면 돼요. 온갖 기술을 다 배우고 났더니 눈이 어두워지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이제 와서 고치려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어와 이 사이에 해 벌써 저물었다. 청추가 다 지나고 엄동이 되단 말인가. 강촌에 눈 날리고 북풍이 호노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 먼저 하셨으면 좋겠네요. 눈이라는 시어 보자마자 계절이 언제구나. 겨울이 되었구나 하는 거 눈치채 주셔야 돼요. 여름에서 시작해서 지금 겨울까지 왔어. 그 앞에 청추 다시 위에 줄. 청추 가을이 지나고 엄동 겨울이 되었단 말인가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강촌에 눈 날리고 북풍이 호노하여 산하산상에 백옥경이 되었으니 11호 오경을 일실로 통하도다. 중요하지 않은 거 패스할게. 저 건너 높은 매에 홀로 섰는 저 소나무라고 해서 지금부터 소나무 얘기할 거야. 저 소나무 오상고 절은 내가 이미 알았나니 라고 얘기해서 소나무 너 알아 지조절개에 있는 개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상고절은 내 이미 알았나니 광풍이 아무련들 겁날 것이 없거니와 도체 맨 저 초부 뭐냐 하면 도끼를 맨 나무꾼이 행여나 찍을 새라 라고 적혀 있어서 뭐뭐 할 새라네요. 리을 세라라고 적혀 있으면 혹은 리을 쉐라라고 적혀 있으면 뭐뭐 할까 두렵다 였던 거 기억나시죠? 일단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 했냐 하면 소나무 얘기를 했는데요. 소나무 너 지조절개 있는 거 내가 알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광풍이 아무리 불어도 너는 겁날 게 없겠지. 이때 광풍이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게 되겠지. 그래서 너 광풍은 무섭지 않겠는데 그래서 도끼 맨 저 나무꾼이 너를 베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적혀 있는 거야.
밑에 마찬가지 동백화 피운 꽃이 눈 속에서 붉었으니 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동백화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동백꽃도 마찬가지 눈 속에서 혼자 붉은색을 유지하는 친구여서 일단 기본적으로 색채 대비 있고요. 눈 속에서 붉은 고운빛을 유지하는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꽃이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 눈 속에 붉었으니 설만장한의 학정홍과 의연하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 근데 의연하다 라는 단어는 이 시에서 계속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의연하다 라고 얘기하면 전과 똑같다, 전과 다름이 없다 라는 거 일단 인지해 주시고 계속 내려갈게요. 엊그제 그런 바람이 불었고 간밤에 이런 눈이 왔어. 근데 아까 우리 여기 광풍에 세모했고 여기 눈에 세모했잖아. 엊그제 분명히 그런 바람, 미친 바람, 광풍이 불었고 간밤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이런 눈에도 불구하고 높은 절개랑 고운 빛은 고침이 없었으니까 라고 얘기해서 이때 높은 절은 당연히 소나무를 가리키는 거고요. 고운 빛은 당연히 동백꽃을 가리키는 거야. 그랬으니까 춘풍의 도리화는 도리여 부끄럽다라고 적혀 있잖아. 춘풍의 도리화가 세모에 해당하는 친구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고 소나무랑 동백화랑 대조되는 소재야. 소나무, 동백화. 계속 갑니다. 어와 외박하니 설풍에 어찌하리. 화자가 처음에 그 집주인 집에 왔을 때 방이 한 칸뿐이어서 자기는 바깥에 있는 담벼락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내가 자꾸 밖에서 자니까 설풍, 이 겨울 바람에 어떻게 버선이랑 신발도 없으니까 발이 시려서 어떡하지? 하물며 찬데 누워서 얼어 죽기 직전인 것 같아. 너무너무 추워. 그래서 주인의 힘을 빌어서 방을 반간 의지했어. 그래서 실내에 드디어 들어오게 된 거야. 근데 흙바람은 발라져 있는데 종이 맛을 아울성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흙벽에 종이로 도배는 되어 있지 않은 거야. 종이 맛은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흙벽만 있는 상태고요. 도배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벽마다 틈이 벌어져서 틈마다 벌레가 막 들어오더라. 근데 그 벌레들이요, 구렁지네라는 뭐 엄청 끔찍한 애들이 막 섞여 있어서 약간 벌레 저어하랴라고 되어 있잖아. 저어하다는 현대시에도 많이 나오니까 단어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저어하다라고 하면 두렵다, 걱정하다였거든. 그럼 봐봐. 구렁지네가 섞여 있으니까 약간의 벌레를 내가 두려워하랴 하잖아. 약간의 벌레, 보통의 벌레는 내가 이제 두렵지 않다라는 거라서 이제 오히려 상황에 적응해 버린 거야. 맨 처음에는 막 구렁뱀이 있고 청진이라는 지네가 기어다녀서 막 무섭고 징그럽다 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벌레는 두렵지 않아요. 밑에 마찬가지. 굵은 벌레는 그냥 주워내고요. 작은 벌레는 던져버렸어요. 라고 적혀 있는 거. 아,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벌레에 적응해버린 상태. 두렵지 않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고요. 이제 좀 적응해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런 비참한 상황에 적응해버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벌레 얘기 끝났고요. 밑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 대를 얽어서 문을 삼고요. 헌 자리로 가리니까 적은 바람은 가려지는데요. 큰 바람은 어찌하리라고 얘기해서 큰 바람은 가려지지도 않아. 바람이 슝슝 들어와. 도중 섬에 있는 나무를 모아서 조석 밥을 겨우 지어. 그러니까 밥 짓는 데 쓸 나무도 지금 변변치 않으니까 가난한 손, 이때 말하는 손은 손님이고요. 당연히 화자 본인이야. 가난한 손님인 나의 방에 불을 떼는 게 쉬울 소냐? 쉽지가 않지. 그래서 당연히 불을 못 떼요. 밥 지을 때 쓸 불도 없으니까. 불을 못 떼니까 어떻게 지내냐 하면 섬 거적대기를 뜯어서 펴니까 그걸 가지고 선단료, 선단 같은 담요가 되었어. 개가죽을 축혀덮고 그걸 마치 비단이 부린 것처럼 삼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화자가 지금 실제로 덮고 있는 이불은 섬 거적대기고요. 개가죽이에요. 이게 지금 화자가 처한 현실이다. 이걸 마치 선단 담요나 아니 비단 이불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얘네한테 의지해서 지낸다라는 얘기야. 비루한 현실.
정무인 빈 방 안에 개발 물어 던지듯이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문제 없다고 했죠. 뭐뭐 하듯이 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비유야. 비유구나 하고 무슨 상황인지 다른 걸로 알아채시면 된다 했어요. 이거 하듯이 새우잠을 곱성거려서 긴긴 밤을 겨우 새어냈다 했으니까 그냥 새우잠 잤다는 얘기겠지 뭐. 위로는 한기가 들고 아래로는 냉기가 올라와서 이름은 온돌이긴 한데 추운 데만도 못해. 이게 온돌이라고 할 수도 없어. 육신이 빙상되어서 한전, 한기, 오한이 막 절로 날 때 송신하는 소떼인가 관역 맞은 살떼인가 사풍새우 문풍지인가 칠보광의 금나비인가 라고 얘기해서 얘네 4개 전부 다 뭐가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의문문의 형식이고요. 이거인가 저거인가 라고 해서 화자 본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어떤 모습을 빗댄 거냐 하면 몸이 떨리는 모습을 빗댄 거야. 납득하실 수 있을걸요? 송신하는 소떼는 모를 수 있겠지? 근데 관역 맞은 살떼라고 하면 이 화살되잖아. 화살이 관역에 맞고 나면 살떼가 막 흔들리잖아. 사풍새우 문풍지, 바람이 부는데 바람 앞에 있는 문풍지도 얼마나 펄럭펄럭거려요. 그래서 결국 몸이 떨리는 모습을 전부 비유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거 하는 이거인가 저거 하는 저거인가 했으니까 당연히 대꾸법도 있고요. 사랑 만나 안고 떠나 겁난 끝에 놀랐더나 나 대체 왜 이렇게 벌벌 떠는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껴안아서 떨고 있는 건가? 아니면 너무 겁나서 놀라서 떨고 있는 건가? 양생법을 모르는데 고치조차 무슨 일인가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덜덜 떨고 있다 하는 그 맥락만 계속 가져가. 눈물 흘려 베개 젖어 얼음 조각 비석인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얼음 조각 비석도 마찬가지 눈물 젖은 베개를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다. 꽁꽁 얼음 베개겠네요. 새벽 닭이 회회 우니까 반갑다 달개소리라고 적혀있네요. 습관적으로 체크해달라 했지. 새벽이에요. 새벽 닭 소리를 듣고 반갑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때문이겠어요? 해가 뜨면 덜 추우니까요. 이제 한참 추운 밤은 지났다는 얘기니까요. 반갑다 닭의 소리. 단복문 대로원에 대개문 하던 때라. 이거 만약에 시험 내신다면 다 각줄 주실 거야. 신경 쓰지 마. 새로이 눈물 지고 장탄식 하던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또 나는 눈물 흘리고 있고요. 길게 탄식을 하고 있다. 그때 동창이 이명하고 태양이 높았으니 게을리 일어나 앉아서 구분 다리를 펼 적에 삭다리를 조기는 듯 마디마디 막 두두둑 소리가 나더라. 돌 담배 때 잎 난초를 쇳덩물에 붙여 물고 양지를 따라 앉아 옷에 이를 주워낼 때 옷에 이라는 그 벌레 뭔지 알지? 그 벌레가 너무 많아서 그 이를 막 주워내고 있으니까 아니 빗은 허름머리가 두 귀 밑을 덮어 있더라. 지금 화자의 현재 상황인 거야. 내 형상 가련하다. 그려서 보내고 싶다. 누구한테 보내고 싶겠어요? 님에게 보내고 싶다는 얘기야.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다. 그려서 보내고 싶다. 이 정의 깊은 정을 만에 하나 옮기시면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걸 만에 하나라도 옮길 수 있다면 전달할 수 있다면 오늘날 이 고생은 몽중사가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걸 이미 아시면 내 고생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기러기가 지난 후에 척소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초수 오산 천만첩에 내 그림을 누가 전하리 라고 적혀 있는 거야. 내 그림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고 기러기 지난 후에 척소도 못 전하는 상황 부정적인 거. 그런데 심지어 나는 초수 오산 천만첩 완전 첩첩산중 깊은 곳에 있다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돼. 초수 오산 천만첩에 내 그림을 누가 전하리? 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때 초수 오산 천만첩은 장애물에 해당한다. 척서를 못 전하는 건 그냥 현재 상황. 계속 갈게요. 사랑 없다 이 볕이야 얼었던 몸이 녹는구나. 100년을 쪼이온 늘 싫다야 하랴마는 절대 싫지 않을 텐데 어찌 어이한 조각구름이 이따금 그늘이 지니까 찬바람이 지나칠 때 볕을 가려서 막 애처롭다 라고 적혀 있는 거여서 내가 겨우 햇볕을 쬐니까 따뜻하고 좋은데 이놈의 조각구름이 때때로 그늘을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해서 조각구름이 나쁜 애고요. 햇볕이 당연히 좋은 애고요. 이때 햇볕도 그냥 있는 그대로 화자를 따뜻하게 만드는 소재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임금님을 가리킨다 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테고요. 내려갈게요. 오늘도 해가 지니 이 밤을 어찌 살고 이 밤을 지낸 후에 오는 밤은 또 어떡하지?
잠이라 없거들랑 밤이나 짧기나 하던가 하고 한 밤이 오고 밤마다 잠 못 들어서 그리운 일을 생각하고 살뜰히 애석일 때 목숨이 부지하여 밥 먹고 살았으니까 인간 만물 생긴 중에 낱낱이 생각해보니 모질고 단단한 이가 나 말고 또 있는가 싶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모질고 단단한 것 같아. 심산중 백악호가 모질기 날 같으며 돋개치는 철 몽둥이가 단단하기 날 같으랴 라고 얘기해서 위아래 두 줄 당연히 대꾸법이고요. 이렇게 험난한 상황에서도 내가 굳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모질고 단단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스스로를 칭찬하는 내용은 아니고 자조적인 어조다라는 거 계속해서 챙겨주셔야 돼요. 가슴이 터지오니 터지거든 구멍을 뚫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일걸? 사설시조에서 봤을걸? 고모장지 세살장지라고 사설시조에 있는 거야. 완자 창문을 갖춰내어서 이같이 답답할 때 여다전화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 이같이 답답할 때 여닫고 싶다. 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 어와 어찌하리 설마 한들 어찌하리 세상에 귀양 온 사람이 나뿐이며 인간과 이별한 사람이 나 혼자겠니? 소무의 북해고생도 돌아올 때가 있었으니까 내 홀로 이 고생을 귀불기 돌아오지 못하는 걸 설마 나 혼자 돌아오지 못할까? 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챙겨줘야 되는 거 소무의 북해고생, 일단 소무라는 사람을 챙겨주셔야겠네요. 뭔지 몰라도 뭔가 고사를 인용했구나 하는 건 납득되실 거예요. 고사를 인용한 거고 얘도 북해에서 고생하고 돌아올 때가 있었으니까 나도 돌아갈 때가 있겠지 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 희망, 기대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무의 북해 고생한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무슨 일로 마음을 붙여서 이 서러움을 잊자고 할까?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짧은 낫을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풍상리 섞어 쳤는데 만목이 쓸쓸한데 천고절 푸른 대나무는 혼자 봄빛이로다 라고 얘기해서 괜히 봄빛이라는 시어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혼자 봄빛이다 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면 현재 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는 여전히 겨울이라서 다들 삭막한 풍경인데 대나무만 푸른색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야. 대나무만 푸른색. 고든 대나무를 베어내어서 가지를 쳐서 다듬으니 발가옷 낚싯대가 되었더라. 이 대나무로 내가 낚싯대를 만들었다는 거야. 낚싯대라서 좋은 품이 되리로다. 청울치 꼬운 줄이 낚시 매어 둘러매고 이웃집 아이들 오늘 날이 좋다. 새바람 많이 불고 물결이 고요하여 고기가 물때가 됐으니까 낚시질을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해서 이웃집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고요. 낚시질을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해서 청유형으로 말을 건네고 있구나. 아까 내 마음 어떡하지? 무슨 일로 여기 있어. 무슨 일로 마음을 붙여서 이 서러움을 잊을 수 있을까? 안 되겠다. 대나무로 낚싯대 만들어서 낚시나 가자 얘들아 라고 적혀 있는 거야. 파립을 작게 쓰고 망해를 조여 쓰고 조대로 나아가니 내 놀이가 한가롭다 라고 적혀 있네요. 적혀 있는 그대로 잠깐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지. 원근 산천이 홍일 붉은 해를 띄었으니 만경창파에 오로지 금빛밖에 없더라. 태양빛이 바다에 반사가 돼서 전부 다 금색이더라. 낚시를 들이치고 무심히 앉았으니 을린 옥척이 절로 와서 무는구나. 물고기가 막 물더라. 구태여 취어하랴 물고기를 낚으랴 자취를 취함이라 라고 얘기해서 나의 이 목적이요 물고기를 낚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가 사실은 이때 자취가 검색하면 스스로의 흥취라고 나오기는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엄청나게 즐거운 건 아니니까 이거를 일단 흥겨움으로 잡지는 마시고 여기에 낚시가 생계를 위한 낚시는 아니다. 이것만 일단 챙겨가세요. 생계를 위한 낚시는 아니야. 내가 먹을 게 변변찮더라도 무언가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취를 취함이라. 낚싯대를 떨어뜨리니 잠든 백구, 갈매기죠? 갈매기들이 다 놀란다. 백구야 날지 마라. 이제는 백구한테 말을 걸고 있네요. 너를 잡을 내가 아니다. 네가 볼리 영물이라 내 마음을 모르겠니? 너 내 마음 알잖아.
평생에 괴던 임, 사랑하던 임을 천리에 이별하니 사랑함도 좋거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니까 나 임이 너무너무 그립거든 지금. 수심이 첩첩해서 마음을 둘 데 없으니까 흥 없는 일간죽을 실없이 던진 거야. 나 이거 즐거워서 던진 거 아니야 라고 여기 노골적으로 적혀 있는 거거든. 흥겨움을 위한 것도 아니다. 흥 없는 일간죽을 실없이 던진 거니까. 고기도 물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잡겠니. 그래도 모르겠거든. 너한테 있는 긴 부리로 여전히 갈매기한테 말을 걸고 있고요. 백구한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백구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네. 인격을 부여했다는 거네. 자연물의 인격 부여. 내게 있는 긴 부리로 내 가슴을 쪼아 헤쳐 붉은 마음을 내어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거의 알 수 있을걸? 이라고 얘기해서 내 마음이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이지만 그걸 마치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구체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더라 하는 거 납득해 주시면 돼. 해석합니다.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성세의 한민 한가한 사람이 되어서 너를 쫓아서 내가 여기에 왔다.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친구가 되려고 한다. 하면서 백구랑 수작을 했더니 낙일 해가 떨어지는 게 창창하게 보이더라. 낙대의 줄을 거두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가 지니까 낙일 해가 져. 낙대의 줄 거두어 낚은 고기를 꿰어들고 강촌으로 돌아들어서 주인 집을 찾아왔어요. 장소는 주인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찾아오니 문 앞에 짖던 개가 날 보고 막 꼬리를 쳐. 마찬가지야. 문 앞에서 짖던 개가요. 이제는 날 보고 꼬리를 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문장 자체가 이미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고 있는 문장이고, 얘가 왜 이제는 날 보고 꼬리를 치냐 하면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산지 제법 오래됐다는 얘기 아니겠니? 이제 나를 보면 반가워한다는 얘기겠지. 난감한 내 고생이 오래된 줄 그것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짖던 개가 안 짖고 임자가 되어버렸구나. 반일, 그 하루의 반이야. 하루의 반 정도 잊은 시름. 내가 시름을 잊고 지냈어. 아까 낚싯대 만들어서 낚시하면서. 그게 자연히 고쳐나니. 고쳐라는 표현 짱짱 중요하죠. 외우셔야 되죠. 다시 난다라는 뜻이야. 낚시하면서 잠깐 잊었던 시름을 다시 겪게 되었다. 아마도 이내 시름은 잊을 길이 없는 것 같다. 어렵다. 강천에 월락하고 은하수가 기울도록 방 등은 어디 가고 눈을 감고 앉아있는가. 이제 화자 본인이 방 안에서 눈을 감고 방 등 불도 켜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눈 감고 앉아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선하는 노승인가 통경하는 맹인인가, 난 늙은 스님인가 아니면 장님인가, 왜 지금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지? 팔도강산 어느 절의 중소경은 누가 봤냐? 스님이면서 장님인 사람을 누가 본 적이나 있을까? 내가 마치 스님 같기도 하고 장님 같기도 하다 라고 적혀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운들 잠이 오며 기다린들 이미 오랴.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남경장사 남경관이 반전장사 미쳤는가? 라고 적혀있는데 해서 외울 생각 1도 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많니? 로 연결 지으시면 돼요. 그럼 이때 남경장사가 남경가니까 반전장사가 반전장사를 미쳤다라는 표현 자체도 생각이 많은 걸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네. 위에는 눈을 감고 앉아있는 화자의 모습이었고요. 이 생각 저 생각 아무 생각도 그만 생각하면 다 될 건데, 생각하다가 다 생각 못하니까 또 무한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생각이 많다. 끝없는 미친 서러움. 누구를 찾아서 하자는 말인가. 남초, 담배예요. 담배가 친구가 돼서 내 서러움을 위로하니 먹고 떨고 담아 붙여서 한 무릎에 4, 5대 한 4, 5개를 폈다는 얘기. 현기증 나고 두통하니까 서름이 잠깐 이치온들. 팩트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남초라는 애는 화자에게 어떤 존재냐 하면 내 서러움을 위로해주는 존재인데요. 실제로 남초를 폈더니 서름이 잠깐 이치었다 했으니까 말 그대로 서러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소재가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짱짱 중요.
오래기야 오래손가 호련 다시 생각하니로 이어지네요. 뭔 소리냐 하면 서름이 잠깐은 잊혀지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호련하게 다시 생각이 난다. 무슨 생각이요? 내가 서럽다는 생각이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내 몸이 어쩌다가 여기 온 건가? 번화한 고향은 어디에 두고 정막 절도에 들어왔는가? 라고 얘기해서 마찬가지 번화한 고향이 좋은 거, 정막한 절도, 외딴 섬, 추자도를 가리키죠. 여기가 나쁜 거. 오량각은 어디에 두고 두옥 방간에 의지하고 안팎 장원은 어디 가고 죽창문 달았으며 이하 생략 계속해서 무슨 내용 얘기할 거냐 하면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겠지.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어집니다. 서화도벽 어쩌고 저쩌고 여기부터 이까지 똑같은 맥락 전부 다 어디 가고로 적혀 있는 거 눈에 띄시죠? 그러면 이거 일일이 해석할 필요 전혀 없고 앞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좋은 거, 뒤에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나쁜 거로 인지하시면 된다. 좋았던 과거와 안 좋은 현재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의 마지막 문장 바로 가버릴게요. 사환 노비는 어디 가고 고공이가 되었단 말인가. 우리 고공가 배웠잖아. 고공이라고 하면 머슴, 하인이었죠. 사환 노비들은 다 어디 가고 내가 머슴이 되었단 말인가 라고 얘기해서 내가 마치 머슴처럼 지내고 있다는 거야. 머슴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밑에 쭈루룩 열거되어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가 머슴처럼 하는 일이 열거되어 있는 부분. 뭐 하나 보시면 아침에 마당 쓸고 저녁에는 불 떼고요. 변 나면 새똥 치고요. 비가 나면 도랑 치고요. 들어가면 집 지키고요. 보리방석 새 날리기도 해요. 패스. 거쳐보나 의보사치 나도 전에 하였더니잖아요. 좋은 음식 만난 맛은 아마 거의 잊은 것 같아. 서름에 쌓였으니 낡아는 줄 모르더니 헤엄없는 아이들은 묻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하면 한밤 자면 제덕이 오니까 떡국 먹고 놀자라고 철없는 아이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제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떡국을 먹고 놀자라고 한다는 말은 뭔가 설날 즈음이구나 하는 거 챙기실 수 있겠죠? 내려갑니다. 아이 말을 신청하랴 여풍다이 들었더니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 말을 신경 쓰랴 내가 그냥 바람결에 바람처럼 흘려 들었었는데 남녘 이웃 북녘 집에서 나병 소리가 들리거든. 그래서 손을 꼽아서 세어보니까 오늘 밤이 어머 개석이구나. 근데 이 개석이 뭐냐 하면 섣달 금음이라고 해서 설 전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타향의 봉가절, 봉이 맞이하다 할 때 봉이에요. 타향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게 이뿐만이 아니로다. 상빈 명조에 또 한 해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또 한 해가 되는구나. 시간이 지나고 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송구영신이 이 한밤뿐이로다. 송구영신은 지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 어와 상품 그렇던가 저녁 밥상이 그렇던가 옛날에 못 보던 네모 밥상에 수저를 갖춰서 장도 있고요. 김치도 있고요. 나랏밥이 돈독하고요. 생선 토막도 풍성하다라고 얘기해서 뭔가 좋은 밥상이 들어왔다 하는 건 납득되시죠? 그래서 화자가 생각하는 거야. 야, 그래도 설이네. 배부르니까 설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추자도에서 설을 맞이하게 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때의 설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명절 음식을 풍성하게 먹었기 때문에 명절 음식으로 인해서 화자에게 일시적으로나마 만족감을 주기는 했었다 하는 거 팩트 그대로 챙겨가시면 돼요. 고향을 떠나온 지 어제로 알았더니 내 이별 내 고생이 경련사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해서 경련사가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난해의 일이 되었다는 거야. 벌써 연이 바뀌었다. 1년이 지났다. 그렇지 아까 방금 설날을 맞이하는 걸로 끝이 났으니까 경련사가 되었구나. 어와 섭섭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 마찬가지 정서 체크하시고 뭐가 섭섭하냐 하면 정초 무난히 섭섭하다라고 얘기해서 원래 새해 첫날에 설날이니까 부모님께 무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니까 섭섭하다라는 내용이 이어질 거야. 북당 쌍친이 백발이 더하시고 경교화조는 얼마나 늦었는가 5세에 떠난 자식이 6세아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해서 북당 쌍친 우리 부모님 얘기고요. 공규화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규가 규방할 때의 규거든. 그래서 안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 옷에 떠난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까지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 내 아니라 임이라도 내 서러움은 서럽다고 할 거야. 천리일별에 해가 벌써 바뀌도록 일자가신을 꿈에나 들었을까라고 얘기해서 일자가신을 꿈에도 듣지 못했다라는 내용인 거야. 이때 일자가신은 자기 집안의 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운산이 막혔는 듯 하해가 가렸는 듯 의창전 한매 소식을 물어볼 길이 전혀 없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치 운산이 막힌 것 같이 하해가 가려진 것처럼 소식을 내가 들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의창전 한매 소식 물어볼 길 전혀 없네. 바닷길 일천리가 멀다고도 하겠지만 약수 삼천리에 청조가 전신하고 은하수 구만리에 오작이 다리 놓고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에 날아나니 내 가신 우리 집 소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가 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봐봐. 바닷길 일천리가 멀기는 멀지만 그래도 약수 삼천리에는 청조가 전신 소식을 전해주거든. 그래서 이때 청조는 소식을 전해주는 애. 밑에도 마찬가지. 은하수 구만리는 원래는 막혀 있지만 그래도 오작 까마귀랑 까치들이 다리 놔주잖아. 북해상에 있는 기러기도 상림원에는 날아 들어간다고. 그래서 얘네 셋은 무언가 연결해주는,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전달을 해주는 아이들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집 소식은 어찌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소식을 듣지 못한다. 위에 있는 세 가지 소재들이랑 내 상황이 대조된다 하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꿈에나 혼자 가서 고향을 보렴마는 원수의 잠이 올 때 꿈인들 안 있구냐라고 얘기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일단 적혀있는 그대로 원수의 잠이야. 내 잠이 마치 원수와도 같아. 그래서 평소에 잠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놈의 원수 같은 잠이 와야 꿈인들 꿀 텐데 잠이 도저히 오지를 않는다 라고 얘기해서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을 탄식하고 있구나. 흐르나니 눈물이고요. 진나니 한숨이라 눈물인 들 끝이 있고 한숨인 들 끝이 있을 텐데 내 눈물이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기고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을걸? 이라고 얘기해서 내 눈물과 한숨이 끝이 없다라는 걸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해안에 낙조하고 어촌에 연기가 날 때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여 있는가? 삼이인곡, 송미인곡 내신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때 빈 배만 매여 있다는 건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는 소재였고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역할을 했지. 이런 거 객관적 상관물이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빈 배가 왜 객관적 상관물이냐 하면 배는 그냥 혼자 놓여있는 배에 불과한데 내가 그걸 보면서 너 왜 뱃사공 없이 혼자서 놓여있니? 라고 얘기해서 자기 혼자 있는 외로운 상황을 반영해서 빈 배를 해석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외로운 정서를 표현하는데 빈 배라는 객관적인 물체를 사용했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계속 갑니다. 산상구적 소리는 소 모는 아이로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무슨 소리가 들려. 근데 이 소리 때문에 밑에 황독이라는 그 누런색 송아지가 하산해서 외양간으로 찾아 들어가고요. 자는 새는 잠을 자러 옛집으로 날아 들어가니까 금수 저 동물들 아까 저 송아지랑 새도 집이 있어서 돌아갈 줄 알았는가 사람은 무슨 일로 돌아갈 줄 모르는가 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이때 황독이랑 자는 새는요. 밑에 있는 금수랑 똑같은 애들이고요. 금수가 얘네 둘이고요. 얘네는 어쨌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인데 사람인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서 마찬가지 얘네 둘과 화자의 상황이 대조되고 있다 하는 거 잡아줄 수 있으면 충분. 보는 것이 다 서럽고요. 듣는 것이 다 슬프다라고 얘기하네요. 귀 먹고 눈 어두워 듣고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서러움 오래 될 줄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할 일은 결단코 하나밖에 없어. 나 뭐 해야 되냐 하면 만사를 잊는 것뿐이야. 만사를 잊어야 되는데 나 죽은 무덤 위에 논을 갈지 밭을 갈지 내가 알게 뭐니 내가 어떻게 알겠니?
일도 혼백이야 있을지 없을지, 실이 분별이야 없을지 있을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어서 서리가 칠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내 알바니, 의천의 모호한 자연의 뜻을 알기가 어렵구나 라고 얘기해서 나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라고 적혀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밑에 정서 표현 체크하셔야 돼요. 촌촌간장이 굽이굽이 썩는다 라고 해서 애 끓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간밤에 불던 바람이 천산에 비를 뿌리니 구심동군이 춘광을 자랑하는 듯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네. 춘광. 여기서 놓치더라도 그 밑에 밑불 쏜 천지 마음이 봄을 절로 알게 하더라. 봄 얘기 또 나오고요. 밑에 계속 나무나무 잎이 피고 가지가지 꽃이로다 라고 얘기해서 계절이 또 바뀌었다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이제 계절이 봄이 되었다 라는 얘기고, 계속 읽어볼게요. 방초는 처처한데 춘풍 소리, 봄 소리죠. 봄바람 소리가 들리거늘. 봄바람. 눈 씻고 일어나 앉아서 객창이라는 창문을 열어보니 창전에 수지화가 웃는 듯 하였더라. 반갑다 저 꽃이여 부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또 했던 거. 저 꽃을 보면서 화자가 반가워한다. 그럼 이때의 수지화도요, 화자로 하여금 반가움의 정서를 유발하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고, 이때의 꽃이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았거든. 그래서 적혀 있는 거 순서대로 체크하도록 할게요. 반갑다 저 꽃이요, 옛날에 보던 꽃이구나. 낙양성 중에 저 봄빛이 한 가지요, 고향 원상에 이 꽃이 피어 있는가 라고 얘기해서 낙양은 한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 꽃을 보면서 한양 생각했고요. 서울 생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향 생각했어요. 고향에도 저 꽃이 그대로 피어 있는가. 밑에 간해 오늘날, 지나간 해 오늘날, 작년 얘기, 과거 얘기야. 간해 오늘날 웃음우석 보던 꽃은 청준에 술 부어 꽃 꺾어 햄을 놓고 장진주 노래하여 무진무진 먹자고 할 때 네 번화 즐거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잖아요. 여전히 뭐뭐 하더니 과거와 현재 대조 표시 있고요. 위에 있는 건 전부 다 긍정적인 과거의 모습, 과거 얘기. 그랬더니 밑에 올해 이날에 눈물 뿌려보는 꽃은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과거와 대조되는, 대비되는 현재 얘기 이어질 거고, 꽃이 하는 세 번째 역할, 지나간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게 만든다. 올해 이날에 눈물 뿌려보는 꽃은 아침에 나쁜 밥, 아침에 부족한 밥이 낮이 채 못 되어서 다시 시장하니 배가 고프니까 박잔의 흐린 술이 값이 없이 쉬울쏜가. 완전 싸구려 술잔에 흐린 술, 질이 나쁜 술이라도 값없이, 내가 돈이 없이는 쉽게 먹을 수가 없다.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본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올해 이날에 눈물 뿌려 보는 꽃은 내가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보는 꽃이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테고, 계속 갑니다.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전년꽃 올해 꽃은 꽃빛은 한 가지인데 전년 사람 올해 사람 인사는 다르도다 라고 얘기해서 위아래 대꾸법이다 하는 거 눈치챌 수 있을 테고요. 꽃빛은 똑같은데요, 사람 인사는 달라졌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꽃이 하는 네 번째 역할, 자연의 불변성과 인간의 가변성을 대조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해. 넘어갑니다. 인생 고락이 수유자매 꿈과 같아. 이렁저렁 허튼 근심을 다 후리쳐 던져두고 까지만 보고 근심을 이제 극복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밑에까지 계속 챙겨. 근심을 다 후리쳐 던져두고 의복을 그리워하는 서러움, 내 목전에 닥쳐있는 이 서러움이 제일 난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옷과 관련된 서러움이 난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근심은 다 던져두고서라도 의복과 관련된 서러움은 어떡하지? 라고 적혀 있는 거여서 이게 맥락상 앞에 나왔던 뭐랑 똑같냐 하면 안 적으셔도 돼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여름날, 긴 날에 내가 빠지 못한 누비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 그 누비 바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검고 덥기를 다 바리고 검은 거, 더운 거 다 괜찮은데 내 암새는 어이하리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더운 거,
검은 거 다 참더라도 냄새는 참기가 힘들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랑 같은 맥락이다. 내가 다른 근심은 다 던져두더라도 이 옷과 관련해서는 서러움이 진짜 난감하다.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유독 옷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계속 할게요. 한 벌 의복 입은 후에 주나주동을 다 지나더라. 아직까지 이 옷을 입고 있는 건가? 아마도 이런 옷은 내 옷밖에 또 없으리. 여름에 엄청 더울 때 겨울을 바랐더니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다시 여름이 생각난다. 공감되시죠? 넘어갑니다. 내가 쓴 게 망건인가? 내가 입고 있는 게 철갑인가? 사계절에 하동, 여름, 겨울 없이 춘추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봄이랑 가을만 있었으면 좋겠다. 발꿈치가 드러나니 그는 좋게 견딜 수 있는데 바지 밑이 터졌으니 이 안이 민망한가 라고 해서 입고 있는 옷 꼬라지가 얼마나 엉망인지 얘기하고 있더라. 내가 손수 깊자 하니 기울 것이 전혀 없어. 애꿎은 실이야 이리 얽고 저리 얽고 고기 금을 걸어맨 듯 꽁의 눈을 찍어맨 듯 뭐뭐한 듯 뭐뭐한 듯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비유법이고요. 무엇을 빗대었을까 그 맥락만 이해해 주시면 충분하다 했지. 근데 내가 손수 기우려고 했더니 애꿎은 실 가지고 이렇게 얽고 저렇게 얽었대잖아. 그러면 내가 얽어서 바느질 해놓은 모습이 이거인 것 같다 저거인 것 같다니까 당연히 바느질 솜씨가 형편없음을 비유해서 드러낸 거 아닐까? 라고 맥락상 이해해 주시면 돼. 침제, 바느질 솜씨도 한심하고 수품, 내 솜씨, 손재주도 사치롭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내 솜씨가 형편없다라는 큰 맥락 잡아가시면 돼요. 내려할게요. 증전에 적던 식량 크기는 어쩐 일인가 라고 적혀 있는 거. 내가 이전에는 밥을 조금 먹었었는데 그 내 위장이 왜 이렇게 커졌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한 술에 욕이 되고 두 술에 물리더니잖아. 계속 나오고 있죠. 뭐뭐 하더니 과거였어요. 옛날에는 밥 한 숟가락 먹으면 배가 불렀어. 근데 현재는 한 그릇 가득 담은 밥이 줄임범의 가재로다라고 적혀 있고요. 얘도 아마 비유겠지. 근데 비유니까 그냥 맥락상 의미만 챙겨가시면 되잖아. 아마 먹어도 배가 고프다라는 내용 아닐까? 조반 석죽이면 부가 옹 부러워하랴 라고 적혀 있네요. 조반 아침에 밥 먹고 석죽 저녁에 죽을 먹을 수 있으면 부가 옹을 부러워하랴 부럽지 않다 라고 적혀 있는 거라서 조반 석죽이요 이미 화자가 바라는 음식 화자가 바라는 현실적인 음식인 거야. 진수성찬 그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나는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죽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진짜 부가옹이 부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아침은 죽이고요. 저녁은 심지어 없어요. 못 먹어서 배고프니 허리띠 탓이런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될 것 같아. 허기져서 눈이 깊으니까 뒤통수예요? 뒤통수에 거의 눈이 닿을 정도로 눈이 움푹 패였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아득하니 운무에 쌓였는가 싶어. 한돼 밥을 쾌히 지어서 슬카지 먹고 파죠. 내가 진짜 밥 한 대 가득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이러한들 어찌하며 저러한들 어찌하리. 천고만상을 아무련들 어찌하리. 의복이 족한 후에 예절을 알 것이고 부터 사실은 해석이 매끄럽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거나 시험에 나오더라도 너네한테 묻지 않거나 아니면 구절을 어떻게 조금 매끄럽게 바꿔서 내지 않으실까 싶어. 그래서 지금 의복이 족한 후에부터 염치를 모를 것인가까지 이까지 해석이 매끄럽지 않아요. 일단 적혀있는 그대로 최대한 따라가 볼게요. 의복이 족한 후에 예절을 알 것이고 기한이 작심하며 염치를 몰라. 이때 기한이 뭐냐 하면 추위와 배고픔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 두 줄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은 사람이 의복, 옷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의복이 충분해야 예절을 알 수 있고 기한, 배고픔이 심하면 추위도 있지만 배고픔이 심하면 염치를 모른다. 즉 염치를 알려면 배고픔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두 줄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은 밥이랑 옷이랑 밥을 해결해 주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옷과 음식이 해결이 돼야 사람이
예의가 생기고 염치가 생기는 거다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 이까지 괜찮지? 그러고 밑에 얘기하기를 국무소 불위함은 옛사람의 이름 봐라 라고 적혀 있는데, 국무소 불위함이 뭐냐 하면 궁핍하면 하지 못할 게 없다요. 궁핍해지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건 옛사람들도 이미 얘기하던 바라서 나도 궁핍하니까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맥락이어야 되거든. 일단 옆에 뜻은 다 적혀 있으니까 계속 가볼게. 사불관면은 군자의 예절이요. 이때 사불관면은 사양해서 체면을 돌보는 거거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체면치레 하는 거는 군자들의 예절이고, 기불탁속 굶어도 더러운 짓은 하지 않는 거는 장부가 갖고 있는 염치야. 근데 나는 지금 의식 해결이 안 됐으니까 예의 염치 같은 거 없잖아. 이런 거 저런 거는 군자들이 하는 거고 장부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지금 어떤 일을 사양하면서 체면치레 할 상황이 아니고 굶어도 더러운 짓을 하지 않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로 일단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질풍이 분 연후에 경초를 아홉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경초는 단단한 풀이거든. 그래서 일단 강한 질풍이 불어야 그 풀이 단단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내가 지금 이런저런 시련, 고난, 역경을 겪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강인한지 약한지를 알게 되었다로 이해하시면 되고, 아홉나니 그 밑에 궁차 입견하여는 청운의 뜻이 없대. 그럼 적혀있는 그대로 뭔 소린지 몰라도 청운의 뜻이 없다 했으니까 청운은 안 좋은 거. 밑에 삼순구식을 먹으나 못 먹으나 10년 일관을 쓰거나 못 쓰거나 염치를 모를 것인가 예절을 바랄 것인가 라고 적혀 있어서, 사실 이게 서리법이니까 적혀 있는 그대로 하면 내가 염치는 알고 예절은 바라지 않는다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부분 크게 개의치 마시고, 여튼 적혀 있기를 일단 의식이 해결이 돼야 예의고 염치고가 생기는 거고, 이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 하면 여기 밑에 두 줄 보실래요? 일단 밑에 두 줄 먼저 보면, 내 생에 내가 벌어서 구차함을 면하고자 하니 처음에 못하던 일을 나중에는 다 배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제 뭐 하냐 하면 그동안 안 하려고 했던 일을 실제로 다 배우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차함을 면해야 되니까, 내 생애를 내가 벌어서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맥락이요, 내가 지금 예의고 염치고 그런 양반으로서의 체면치레고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일단 의식 해결하는 게 먼저다라는 이 맥락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매끄럽지 않으니까 일단 이걸 달달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아마 보기나 각주나 아니면 문장 구조를 조금 가다듬어서 시험 문제에 나오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챙겨야 되는 건 맨 마지막에 결국 내가 섬에서 해야 할 일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사실관계 체크하세요. 넘어갈게. 자리치기 먼저 하자 해서, 이제 내가 일을 배웠잖아.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자리치기, 돗자리치기를 할 거야. 틀을 꽂아서 내려놓고 바늘대를 뽐내면서 바디를 들고 놓을 때 두 어깨가 무너지고 팔과 목이 부러진다라고 해서, 역시나 배운 일이요, 쉬운 일은 아니네요. 멍석 한 입 들었으니 돈 5푼 값이로다. 약한 근력을 강작 억지로 내어서 부지런을 내자 하니 손뿌리에 피가 나서 종이 골무가 막 피가 얼려져 있다, 얼이었다 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여튼 고생하고 있다. 실 같은 이 잔명을 끊음죽도 하다마는, 나 이 정도면 죽을 법도 한데 아마도 모진 목숨 내 목숨뿐이로다 해가지고 앞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잖아. 단단하기로는 진짜 나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인명이, 사람의 목숨이 중하다는 걸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었다. 누군가 이르기를 세월이 약이라고는 하는데 내 서러움은 오래될수록 화약이나 안 될까 싶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 뭔 소린지 잘 몰라도 문장 구조만 가지고 누군가는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뜻인 거 아니야? 계속 가요. 날이 지나 달이 가고 해가 지나서 돌이야. 상년, 작년이에요. 작년에 베던 보리를 올해 다시 베어 먹고요. 지난 여름에 낚던 고기를 이 여름에 또 낚아요. 결국 해가 지나도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똑같이 반복되는 유배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새 보리밥을 담아놓고 는 가슴 맥혀서 못 먹으니까
뛰는 고기를 회를 친들 목이 메어서 들어가랴. 목이 메어서 먹지도 못해. 서러워함도 남에게는 없고 못 견디는 것도 남과 달라서 나 유독 서럽고 유독 못 견디겠거든. 내 고생 한 해는 남의 고생 10년이랑 똑같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 흉즉 길함 대옳는가 고진감래는 언제 할까? 흉즉 길함은 못 들어봤어도 고진감래는 들어보셨죠? 언제 고생이 끝나고 좋은 게 올까? 흉즉 길함도 마찬가지야. 언제 흉한 게 끝나고 길한 게 올까? 하나님께 비나이다. 서러운 원정 내 정서를 비나이다. 책력, 달력 중요하지 않아? 달력도 해 묵으면 1년이 지나면 고쳐 쓰지 않고요. 노호염이라는 것도 밤이 자면 풀어져 버리니까 뭔 소리냐 하면 이 두 줄에서 일단 대꾸죠. 위아래 의미 똑같다라고 얘기했지. 책력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안 써요. 1년 지나면 끝이에요. 노호염, 노여움도요. 밤이 자면 풀려요. 밤이 지나면 끝나요. 라는 거라서 이거 둘 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 친구들을 가리킨다. 밑에 그러니까 세사도 묵어지고 인사도 묵었으니 인사라고 하면 사람의 일이죠. 세상 일도 묵어지고 사람 일도 묵었으니까 나 이제 그런 사건 사고 친 지 1년 지났으니까 천사만사 탕척하고 죄를 전부 다 씻어줘서 그만저만 서용하사 짱짱 중요. 서용을 순서 바꿔보세요. 용서해주세요 라는 뜻이야. 이제 그만 용서해서 끊어진 옛 이전을 다시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원을 직접 제시하면서 만원사가 마무리되더라 라는 거야. 해배를 소망했어. 틀림없이 달력도 오래 안 쓰고 노여움도 빨리빨리 끝나니까 내가 저지른 죄도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어지는 거고,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났다. 고생 많이 하셨고 들어가세요.